안전하고 실속 있는 금융재테크 전략. 월급쟁이 10억 만들기 내 집 마련 최우선, 전환사채 리츠 등 저위험 상품에도 주목. 저금리만 탓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잘만 살펴보면 은행 정기예금의 2배를 챙길 수 있는 금융상품도 많다. 종잣돈 1억으로 시작하는 10억 만들기 실전 출발. 후순위 전환사채, CE, 청약을 통해 10% 안팎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저금리 시대의 현명한 재테크 전략이다. 왜 10억인가? 올해 초만 해도 서점과 베스트셀러 코너를 장식하는 가장 인기 있는 단어는 부자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자라는 단어 대신 10억이라는 구체적 액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왜 10억이 화두가 되었을까? 먼저 사람들이 10억 원을 부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어떤 금융포털 사이트에서는 목표 10억 원이라는 필명이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다른 포털 사이트에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중 하나가 바로 맞벌이 부부 10년 10억 모으기이다. 셀러리맨들에게 100억이라는 돈은 로또에 당첨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이다. 하지만 10억 정도라면 왠지 만만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부자들 사이에서는 100억 부자는 운이 좋아야 가능하지만 10억 부자는 노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즉, 월급이 적건 많건 간에 열심히 절약, 저축해 투자에 나서면 10억 정도의 부자는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말 10억만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부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프라이빗 뱅커, 일명 PB들은 10억의 2배인 20억을 부자의 척도로 삼고 있다.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부자의 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10억이면 부자의 대열에 끼일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4% 안팎에 불과하다. 10억을 은행에 갖다 맡기면 연 4%, 세후 3.34%의 이자를 받는다. 결국 월 3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민들에게는 월 300만 원이면 그럭저럭 살만한 수입이겠지만 부자에게는 부족한 감이 있다.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남들보다 좋은 차도 몰아야 하는 등 품위 유지비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만 금융기관인 것은 아니다. 주위를 조금만 살펴보면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의 2배가 넘는 연 10% 안팎의 상품들이 많이 있다. 호클랩 1호 5.5%, 호클랩 2호 11.67%, 호클랩 3호 10.62%, 유레스메트 11%, 현대캐피탈 스위치 10.3%, 레이콤 전환 8% 플러스 넬퍼, 현대 전환사채 9% 플러스 넬퍼, 호응건설 전환 상환우선주 5.5% 등이 연 10% 안팎의 금융상품들이다. 고수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위험이라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품들의 경우 대개는 확정금리 또는 확정적 금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같은 저위험 고수익 상품을 잘 이용하면 10번 지역의 종잣돈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의 조건인 10억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도전해보자. 보험 가입과 내 집 마련은 기본. 재테크의 제자도 모르는 재맹, 일명 돈맹, 무대책 대리는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10억 열풍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끔해지는 경험을 했다. 지금까지는 월급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쓰고 남는 돈을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에 넣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세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예금은커녕 돈을 까먹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무대리가 이젠 독한 마음 먹고 10억 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10억 만들기에 앞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다. 첫째가 보험 가입이고 둘째가 내 집 마련이다. 보험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일컬어진다. 재테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다면 그동안 공들여 쌓은 재산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테크 이전의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자. 보험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가 보장성 보험이고 둘째가 저축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흔히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위험 보장에 충실한 진짜 보험이다. 이에 반해 저축성 보험은 저축 플러스사인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언뜻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금리도 낮고 보장도 별로인 맛없는 비빔밥 정도라고나 할까? 따라서 저축성 보험은 가급적 가입하지 말고 보장성 보험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의 대명사는 아무래도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최근에는 혼수품으로 거론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종신보험은 확실한 보장으로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가 치명적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부담이 없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싸게 가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부부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부부가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20에서 30% 싼 보험료로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인터넷 보험사의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 상품 역시 다른 보험에 비해 10에서 20% 싸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의 보험료만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순수보장형인데다 종신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또는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내 집 마련이다. 재테크의 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테크의 한차 목표를 내 집 마련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의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연이어 초강수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하자 집값이 폭락할 것으로 보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급 측면에서 보자면 집값이 쉽사리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인구구조상 향후 15년까지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부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라. 그리고 강남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북권이나 수도권 고속 전철개통역 등 교통이나 환경이 좋은 곳을 노리는 이등 전략도 구상해볼 만하다. 종잣돈 만들기가 관건. 서거북 대리와 속토끼 대리는 입사 동기생이다. 둘 다 알뜰하고 저축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다. 입사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 두 사람의 통장이 공개되었다. 다들 비슷하게 모았으리라 예상하였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안전한 은행만 거래해온 서대리보다 이금융권을 애용한 속대리의 잔고가 50%나 많았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목돈을 만들기 위한 공식 중에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원금을 2배로 만들어주는 운용수익률과 운용연수의 곱이 70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1억 원의 종잣돈이 있다고 치자. 이 1억 원을 2억 원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대표 금리인 1년 만기 은행예금의 4% 금리로 운용한다면 몇 년이 걸릴까? 4% 곱하기 사인 X년 등호 72가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18년이 된다. 만약 8%로 운용한다면 몇 년이 걸릴까? 정답은 9년이다. 불과 4%의 금리 차인데도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무려 9년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수익 상품에 집중 불입하는 것이 재테크의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돈을 굴리는 데서뿐만 아니라 모으는 데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눈에 불을 켜고서라도 단 1%라도 주는 금융기관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재테크의 성패는 누가 먼저 종잣돈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 눈사람을 만들어 본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눈덩이의 부피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피가 눈에 띄게 커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눈덩이와 같은 게 바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하루빨리 종잣돈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종잣돈은 얼마 정도면 좋을까? 예전에는 100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1억 원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종잣돈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단 1억 원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모아보자.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적금만큼 좋은 금융상품이 없다. 요즘 은행의 적금금리는 고작해야 연 5%에 불과하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의 경우는 많게는 연 8.5%까지 주고 있다. 무려 3.5%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적립식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적립식 펀드는 간단히 말하자면 적금 플러스 사인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적금 넣듯이 매월 같은 금액의 돈을 주식형 펀드에 불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완벽한 분산 투자라는 점에서 주식 투자가 갖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가에 더 많이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만 올라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실제 작년 7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3개월간 이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이 기간 동안 지수는 2%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펀드 수익률은 무려 18%에 달했다. 따라서 1년 이상 장기간 적금을 부을 계획이라면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의 3분의 2, 적립식 펀드의 3분의 1 정도 분산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